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루션 편입 돕기 빈칸 논리 시리즈 OT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엄드섭입니다. 이 강좌는 그 빈칸 논리 유형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편입 영어에서 빈칸 논리는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유형이고, 여기서 점수를 얻느냐 잃느냐가 합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OT 강의에서는 앞으로 20강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파트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왜 틀리는지. 여러분이 빈칸을 계속 틀리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코너. 두 번째는 빈칸의 정체입니다. 빈칸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죠. 이 개념 하나가 앞으로 모든 강의의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6가지 패턴을 미리 봅니다. 앞으로 배울 핵심 패턴 6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가이드는요, 제 강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빈칸 문제 다 읽었고 내용도 이해했는데 왜 또 틀렸지? 오늘 그 강의에서는, 오늘 이 강의에서는 바로 그 왜를 제가 정확하게 답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빈칸을 틀리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해석에만 집중하죠. 그 많은 학생들이 빈칸 앞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성공해요. 그런데 그 문장이 빈칸과 어떤 논리 관계에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해석이 출발점은 맞지만 도착점은 아닌데 해석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 습관. 보통 틀린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왜? 맞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맞는 것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제 흔히 안심하는 거.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맞아야죠. 다 맞아야죠. 그 몇 문제 맞는다고 네, 여러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건 제가 용납 못 합니다. 두 번째, 느낌으로 골라요. 느낌으로. 내용이 그럴듯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선택지를 고르죠. 근데 그거는 뭐 편입 출제자들의 네, 일이니까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함정 선택지를 만들죠. 네, 당연히 네, 느낌으로 고르면 틀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원인입니다. 앞뒤 관계를 무시하죠. 빈칸 앞에만 집중하고 빈칸 뒤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습관. 사실 빈칸 뒤의 문장이 빈칸의 역할을 결정하는 핵심 단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빈칸 뒤의 문장이 핵심 단서다. 이런 건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오케이.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강의의 핵심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크게 읽어드릴게요. 빈칸은 의미의 공백이 아니다. 논리의 빈자리다. 무슨 뭐 명언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빈칸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라고요. 어,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이게 바로 이제 의미의 공백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위에 빈칸은 의미의 공백이 아니라고요. 논리의 빈자리라고요. 정확한 접근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리가 어떤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however란 너무 유명한 전환어가 있죠. however. 그러나. 자, 빈칸 뒤에 however가 있어요. 그럼 빈칸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however 앞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however 앞이에요. however 앞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그렇죠. however 앞에는 자, 뒤에 오는 내용하고 반대 방향, 즉 긍정이나 일반적 설명이 와야 되죠. 자, 한번 여러분 적어 볼게요. however 뒤는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 빈칸에는 전환 이전에 긍정 내용이 와야 된다. 자, 전환이에요. 전환. 빈칸에는 전환 이전에 긍정 내용이 나온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오늘 OT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적으셔야 됩니다. 네, 손으로 직접요. 그래요. 어, 실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짧은 지문이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문제를 제가 띄워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읽어볼게요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이 잠깐 화면을 멈춰요. 멈추시고 제가 이제 앞에서 한 10초 정도 읽으세요, 15초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 가급적 그 시간을 유지하고 맞춰서 가급적 빠른 속도로 문제 풀어보는데 집중을 하시겠습니다. 30분 동안 푸시면 안 돼요. 당연하시겠지만, 네, 한 10에서 15초 정도, 네, 그 정도 문제 푸세요. 네, 읽으셨죠? 빈칸에 들어갈 답 먼저 선택지를 보지 말고 스스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5초 정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을 고른 분들, 유연 근무제가 좋다고 했으니까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겠지, 그렇게 골랐죠. 이건요,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자, 이제 논리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정답 2번이에요. This approach allows employees to better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자, 앞문장 먼저 확인할게요. 뭐였어요? 앞에 앞문장이.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에게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뒷문장이 however 다음이에요. 관리자들이 그 조율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첫 두 문장이, 앞에 문장이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에게 더 큰 통제권을 준다는 무슨 내용? 긍정적인 내용이죠. 다시 한번, 앞문장은 유연근무가 통제권을 확대한다는 긍정이다. 쓰셔야죠. 이런 거 쓰시라. 뭘로? 직접 손으로 쓰라고. 자, 쓰세요. 여러분들. 오늘 OT니까 아이가 넘어가자고요. 에이, OT니까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음 1강부터는 이제 연습이 아니야. 진짜 바로 실전이에요. 자, 연습을 실전같이 한번 써보세요. 꼭 손으로 직접요. 자, 뒷문장이요. 빈칸 다음에 however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뒤에가 부정적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문장은 however 플러스 문제점. however 플러스 문제점. 자, 적으셨죠? 오케이. 그럼 빈칸의 역할이 결정이 되네요. 빈칸은 however 바로 앞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이전에 긍정 내용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however 이전입니다. 빈칸은 however 이전이니까 긍정 보충 설명이 이어져야 된다. 긍정 보충 설명이 이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이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추도록 해준다라는 그 앞내용, 통제권 확대의 긍정적 보충 설명이고, however 이전에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입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막 필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너저분해가지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네, 웬만한 중요한 내용은 슬라이드에 다 담으려고 물론 압축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입으로 여러 번 반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적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일단은 또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다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막 필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뭘 정리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복습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노트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깔끔하게 적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만 잘 정리된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그런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슬라이드 자체를 메모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꼭 들고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암기 노트처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슬라이드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입 기출에서 빈칸 논리 유형은 무작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 패턴은 6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6가지 패턴만 완전하게 익혀두잖아요? 그럼 이제 빈칸 문제는 감의 영역이 아니에요. 분석의 영역에서 이제 무조건 풀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찍는 게 아니라 무조건 푸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6가지 패턴 이름만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이따 다시 볼 거니까요. 자, 일단 쭉 읽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 전환. 두 번째, 원인 결과. 세 번째, 보충 설명. 네 번째, 대조 비교. 다섯 번째, 조건. 여섯 번째, 요약. 6가지가 끝입니다. 하나씩 간략하게만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본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또 설명하고 또 여러분이 완전히 몸으로 익힐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데, 자, 오늘은 소개입니다. 자, OT니까요. 첫 번째, 흐름 전환. 빈칸 뒤에 however, yet, but 등 전환 표현이 올 때요, 빈칸은 전환 이전에 긍정 진수를 담습니다. 두 번째, 원인 결과. therefore, as a result 등이 신호가 돼요. 앞 내용이 원인, 빈칸은 결과를 담거나 혹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충 설명. also나 in other words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요. 앞 문장과 같은 방향이에요. 방향은 같아요. 앞 문장과 같은 방향의 추가나 재진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대조 비교 패턴으로 while과 whereas 등이 옵니다. 두 대상 중 한쪽이 설명돼요. 그리고 빈칸에서는 다른 쪽 부분이 등장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조건부 결론에 대한 패턴인데요. only if와 under conditions와 같은 말들이 보통 옵니다. 조건이 붙은 제한적 결론을 고르는 문제죠. 조금 어렵죠, 말이.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요약 전환, thus, this, just 등이 옵니다. 앞의 근거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는 패턴이죠. 이걸 이제 다 적으면 좋은데, 여기 신호가 있죠? 여기 also나 in other words, that is, while, well is, in contrast, blah blah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좀 적으면 더 좋긴 한데 일단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고 1강부터는 꼭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펜으로 적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6가지 패턴을 알았다고 바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제가 강의를 왜 하겠습니까? 패턴을 아는 것과 빠르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3단계 풀이 루틴도 함께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패턴에 대한 인식이에요. 빈칸 앞뒤 문장을 읽고 어떤 논리 패턴인지 즉시 분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요, 논리를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선택지가 그 패턴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요, 오답 필터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 기능이 다른 선택지를 걸러내는 그런 연습까지. 이 루틴이 몸에 배면요, 시험장에서 빈칸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건 패턴 몇 번이야? 라고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몸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푼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머리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만 이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어떤 머리가 상당히 어려운 머리예요. 그게 연습이 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연습뿐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어떤 논리까지. 그래서 이걸 루틴화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설사
머릿속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벌써 몸은 그리고 손은 답을 고르고 있는, 네,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우리 목적은 실제 논리적인 사람에 대한 완성이 아니라 합격이죠. 합격은 일단 점수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점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대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강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뭐 꼭 지킨다기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 어떤 바람을 담은 거고요. 뭐 일종의 제 당부입니다. 부탁이고요. 자, 강의 전에는 예습을 하셔야 돼요. 기출지문 먼저 한번 다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들을 강의에 대한 문제는 꼭 풀어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 좀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어는 어차피 이제 익혀야 되긴 해. 근데 단어를 먼저 찾기보다는 논리 시간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은가? 어떤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가?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라고. 생각을 좀 먼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또 묻습니다. 아니 뭐 단어를 알아야지 생각하지. 뭐 그래요.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단계라면 단어 찾아보시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단어부터 찾으려고 하고 해석부터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뭐하러 논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시는 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강의 중에는요. 자, 제 이제 얘기를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입으로 이제 불러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입으로 불러주는 게뭐 되게 많은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 없는 내용을 막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거나 슬라이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거나 슬라이드 내용에서 조금은 정리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입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꼭 한번 손으로 적어보시는 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좀 적으시라는 거. 특히 패턴 이름하고 핵심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써야 돼요. 직접 써야지 조금 더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거. 즉 손으로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머리를 완전히 논리적으로 무장시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손으로 써도 기본적으로 답을 고르는 어떤 감각을 유지를 시키는 연습도 꼭 같이 강의 중에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시거든요. 자, 강의 후에는 오답 노트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답 노트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패턴의 이름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정답의 논리를 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답 노트에는 패턴과 그 틀린 이유와 그 정답 논리 세 가지를 담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후에 48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걸 권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기억을 좀 극대화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의 복습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 복습이 오늘 강의를 끝내고 바로 또 복습하는 것보다 지금 48시간이면 네, 이틀꼴이 되는 거죠. 뭐 3일도 괜찮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한 번 더 보시는 거. 그러니까 바로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네, 인터벌을 두고 복습하는 걸 조금 더 여러분의 어떤 기억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답 노트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OT였어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우리가 빈칸을 틀리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빈칸은 의미의 공백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논리의 빈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편입 기출의 그 빈칸 논리가 몇 가지요? 총 6가지 패턴으로 정리된다는 거.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제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만 더요. 하나가 더 아니라 한 번만 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빈칸은 논리의 빈자리다. 요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의 빈자리다. 빈칸은. 자, 1강에서는 그 빈칸 논리의 전체 이론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래요. 자, 마음 아니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잘 따라오시고요. 그 결과는 제가 보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입 강사
엄대섭이었습니다.